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흥미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고인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제가 집 부근에 있는 고금도라고 하는 곳에, 완도군입니다. 완도군 고금도라고 하는 곳의 교성리에 있는 그 고인돌을 보고 왔어요. 근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해 온 그 자료가 있는데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고금도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아담하게. 이게 지금 보면 고인돌인데, 이것도 고인돌인데 전형적인 고인돌 모습이죠. 돌 두 개가 있고 거기에 하나에 큰 덮개 돌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봐선 그 크기가 잘 느껴지지 않죠? 근데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리고 좀 가다 보면 이렇게 거석들이 여리저리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큽니다. 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남향과 북향으로 이렇게 줄지어 늘어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돌들을 보고서 정말 너무나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에 한 몇천 년 전에 청동기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석을 어떻게 여기까지 가져왔는지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에너지 그런 것에 큰 감동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진짜 고인돌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고인돌, 이제 한자로는 지성묘라고 하는데, 이건 일본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고 평평한 바위를 몇 개의 바위로 괴어 놓은 고대의 거석 구조물을 말한다. 큰 바위돌, 예를 들어서 모아이, 여러분 유명한 건 모아이나 스톤헨지 같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거 못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고금도에 그것을 보고요. 그 고인돌을 보고. 아시아와 유럽, 북아프리카에 무려 6만 개 정도가 분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아시아와 유럽, 북아프리카에 있는 것다는 건 구대륙에만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구대륙. 신대륙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아프리카가 있다고 하고, 여기 유럽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중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가 있고, 북미가 있고, 여기 한국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인류가, 탄생한 곳이 아프리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오면서, 기원전 한 5,000년, 6,000년 전경에 유럽 같은 데서 이렇게 이쪽으로 퍼져 나가서 이런 데에다가도, 거성 문화를 만들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갔겠고, 영국으로 또 가고, 영국의 스톤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그 끝으로, 여기하고 우리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쵸? 일본하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거의 종착 지점 같은 곳에 이 고인돌이 대량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 북아프리카 6만 기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숫자상으로 한국의 남북한 합쳐서 4만 기 정도래잖아요.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한 70% 정도 되는 거죠. 70% 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하죠. 이게 왜 그랬을까? 과연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북쪽에서 온 건지 이런 것을 이러한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 신기합니다. 왜 이것이 한국에 이렇게 또 유독 많을까? 그렇죠? 그래서 고인돌은 윗부분이 평평하고 내부에는 방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죠? 대충 묘지처럼 생겼죠. 여기 실제로 유해가 발견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연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부장품 같은 거 탄소 연대 측정을 하니까 유럽과 아프리카는 기원전 5,000년에서 4,000년 전, 동아시아는 기원전 2,500에서 기원전 수백 년 전후로 추정되니까 우리가 좀 늦은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늦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북방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최종 종착지로서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예, 그런 또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불상이, 그러니까 간다라 미술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이제 불상이 만들어질 때 그리스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조각상 같은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꼽힌 곳이 경주의 석굴암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끝자락에. 그런 것처럼 이 거성 문화도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꼽힌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저는 그래서 이 고인돌은, 전 굉장히 많이 흥미가 갑니다. 그래서, 고인돌은 주로 계급 분화가 시작되는, 청동기 시대에 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지배층의 무덤이겠죠. 왜냐면 여러분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큰 어떤 상징처럼 여겨지는 큰 돌들을 이렇게 가져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돌 화살촉이나 간검돌, 민무늬 토기, 청동 제품 등이 주요 부장품으로 발견된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라는 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추측할 수 있고요. 근데 많은 고인돌에서는 부장품이 아예 출토되지 않거나 있어도 매우 미미해서 2차장, 두 번째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실제 무덤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으로 그 사람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세우거나 아니면 쇄골장, 그러니까 1차로 감회장에서 살을 썩혀 없애고 뼈만 추려 묻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 무덤은 따로 있고 감회장한 것에서 뼈만 좀 추려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무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2차 장인의 어떤 그러한 부수적인 그러한 걸 수도 있다. 두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은 괴여있는 돌, 그래서 괜돌과 고인돌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게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북한으로 월북하신 학자에 의해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조금씩 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고인돌은 일반적으로 받침돌 위에 커다란 덮개돌을 올린 탁자 모양이다. 그쵸?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놓여 있는 형태,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인돌이죠. 그쵸? 이렇게 생긴 거.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고금도에 가보니까 이러한 고인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인돌은 지성묘라고도 부르는데 지석이 고인돌이죠. 그쵸? 그리고 묘는 고인돌 무덤. 그러니까 지성묘는 일본 명칭이니까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한자에 이것도. 근데 고인돌은 중국에서는 석풍 또는 대석계묘라고 하니까 큰 그 돌 덮개 무덤이다 라고 해서 무덤으로 거의 그거네요. 확정을 짓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켈트어, 북아일랜드 언어로는 탁자란 뜻의 돌과 탁자란 뜻인 돌과 돌이란 뜻인 맨, 이 합쳐서 돌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돌맨. 그러니까 탁자, 테이블 스톤 뭐 이런 뜻이죠. 여기 똑같네요. 테이블 스톤, 그렇죠. 그 탁자 돌 이런 뜻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민간에서는 고인돌의 덮개돌 모양이나 군집의 형태에 따라서 특별한 이름들이 붙여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두십시다. 고인돌이라는 이름을 논문에 맨 처음 쓴 사람은 한흥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제시대 때 유럽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나중에 월북했다고 그래요. 월북. 그쵸? 북한으로 가서 북한 고고학을 이끈 것을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35년에 조선의 거성문화연구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거성문화를 이렇게 지정했는데 여기서 고인돌이라는 이름을 처음 쓴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자주성이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돌이라는 이름이 지금 완전히 정착돼 있고 또 그렇게 위화감이 드는 그런 고유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부른다거나 하면 조금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고인돌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이 고인돌이 왜 중요하냐면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고 이런 것과 함께해서 고조선의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 그러니까 북쪽의 고인돌들은 고인돌이 나오면은 여기는 고조선의 영역이다. 중국보다도 우리 한국 쪽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고인돌을 고조선의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이것은 어떠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고인돌이 우리 조선 그리고 고조선 이러한 우리 한반도 한 민족의 어떤 자생적인 그런 발생 형태라고 봐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엔 많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견되고 그런데 중국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한반도에 전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에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고조선의 영역으로 추정할 때 고인돌을 참고로 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호남 지방의 2만 여기를 비롯해서 약 4만 기의 고인돌이 있다. 그럼 호남 지방에만 2만 여기가 있대요. 야, 여러분. 6만 기 중에서 4만 기가 한반도에 있는데 2만 기가 호남에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둘러보면서 고인돌들 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장흥에 그 방촌이라고 해서 장흥 위시 집성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고인돌이 있어요. 거기도 아주 웅장한 고인돌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근데 여러분 고인돌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기만 있는 그러한 걸 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거석이 막 모여 있는 그러한 고인돌 그런 걸 보면 정말 감동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 분포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한국의 자랑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에는 약 4만여 기가 존재합니다. 4만 개. 아, 이거 대단하죠. 누가 이게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고 또 고인돌의 규모가 크고 구조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지역에서도 조사된 바가 있어 한반도에는 거의 전역에 있다. 대단하죠, 여러분. 야, 그래서 고인돌은 서해 및 남해의 연안 지역과 큰 하천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오늘 간 고금도도 섬이지만 그쪽에 북쪽에 바다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예. 특히 전라남도 황해도 지역이 가장 밀집되어 있대요. 그래서 전라남도에는 250여 곳에 무려 2만 기가 분포하고 있다니까 제가 한 250여 곳 이거 할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시간만 많고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고인돌의 단위 면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와, 그러네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야,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할. 한반도의 역할은 고인돌의 기능은 첫 번째는 당연히 그거였죠. 묘표석. 그러니까 묘지에 어떤 그런 표식이 되는 돌이다. 이 무덤은 묘지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 학설이죠. 또 어떤 것은 재단의 기능을 주장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탁자식 고인돌이 조금 둔덕같이 조금 위에 있는 곳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바라보아야 되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라는 학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고인돌이 무리를 지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고인돌에 비해서 유달리 크거나 받침돌의 방향이 다른 고인돌이 가끔 보이는데 이는 모욕의 기념을 내지는 모욕 조상의 권위와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축조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의 어떤 부족장의 권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위용. 근데 이건 정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무리지어 있는 것들이 그 존재감이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인 제가 봐도 이렇게 위용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보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가져온 그러한 돌들 그런 게 되게 뿌듯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단의 단결력 같은 걸 또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고인돌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자생설, 또는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시베리아나 만주에서 내려왔다는 북방 기원설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문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고인돌에 보니까 문자 같은 게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도 미스테리에 쌓여있다. 어쨌든 수십 톤이나 되는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동원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배자의 무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한강 유역의 양평 양수리 고인돌에서는 유물이 출토됐대요. 그런데 방사능 연대 측정 활경과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 4,000년이면은 신석기 시대 근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빗살무늬 토기도 발견됐다. 이런 부장품들이.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도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부터 4,900여 년 전의 유물이 고인돌에서 출토된다고 주장한다. 역시 북한은 민족의 자존심 같은 거를 중요시하게 또 생기고 생각하는 뭐 그러한 기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더 높게 잡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정확한 주장인지 이런 거는 자료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유럽이라든지 시베리아, 만주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에 우리나라에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고인돌이 사라진 시기는 기원 전후, 기원전 2세기, 기원전 3세기 등 주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원전 3세기형으로 보고 있으니까 비교적 최근입니다. 최근이에요. 저 인류의 역사에서 뭐 몇천 년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정도 된, 230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래된 시기는 아니죠. 그쵸? 왜냐면 2000년, 3000년 전이면 유럽에서는 뭡니까? 지금 뭐 로마 시대고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천 년의 그 왕조가 이어져 와 있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지금 진시황이 뭐 통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비교적 최근에 소멸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 우리나라의 대단한 그 문화유산 중 하나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거기에 묻힌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황성리 고인돌에서는 사람뼈가 발견됐는데 키가 무려 176cm 정도의 거구이며 두개골의 형태는 장두형이었대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176cm면 그래도 뭐 평균 이상 평균 정도 되나요? 그쵸? 대단한 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와.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차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것도 미스테리네요. 그렇죠? 도대체 누가 묻힌 건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설만 지금 뭐 난무할 뿐 정확한 그것에 대한 그 누가 묻혔고 아니면 묻힌 건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러네요.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는 예.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물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뭐 신석기 유물도 나오고 청동기 유물도 나온다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류를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 그 고인돌은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었는데 가장 전형적인 거는 이렇게 탁자식 고인돌이죠. 이건 뭐 우리 고인돌 그려봐라 하면 대부분 이거 그릴 거예요, 그렇죠? 이거 탁자식, 그렇죠? 이거는 진짜 굉장히 이거는 진짜 잘 남아있네요. 그렇죠? 야, 이거는 뭔가, 이거, 잠시만요. 이 아래 이거 고창 건가? 이 아래, 이게 탁자식 고인도 이런 거 엄청 잘 남아있네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그냥 돌만 하나 덩그러니 남겨있는 것도 있어요. 그 아래에 이렇게 묘실 같은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돌이 또 있어서 이렇게 돌 2개를 이렇게 괴어놓거나 아니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돌 4개를 괴어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를 이렇게 해서 방처럼 되어 있고, 그쵸?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다가 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에 덮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이 전형적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긴 게 탁자식 고인돌이고, 그렇죠? 그리고 기반식 고인돌,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개석식 고인돌, 이게 개석식이죠. 개석식. 개는 이 뚜껑 개자니까, 그렇죠? 그 뚜껑처럼 이렇게 덮어놓은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굴석식 고인돌, 이건 조금 이따가 외국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굴석식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대부분 탁자식과 기반식인 것 같습니다. 기반식이 아니라 탁자식하고 개석식, 죄송합니다. 탁자식하고 개석식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고 또 고인돌의 대체적인 구조는 뭐 그렇죠. 보면은 덮개돌, 아까 전에 위에서 보이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덮개돌이겠고 그 아래가 괸돌이겠죠. 그렇죠. 받침돌. 그다음에 무덤에처럼 방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뭐 묘지가 있거나 또는 방을 만들거나 이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오림동 고인돌에는 암각화가 그려진 고인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꼭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보러 가서 그거를 영상에 한번 담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 야, 대단하네요. 또는 별자리를 담은 성혈이 새겨지기도 한답니다. 와, 이거 여러분 저기 똑같은 거성 문화라고 하긴 힘들지만 그 영국의 스톤헨지 같은 거 보면 스톤헨지가 뭐 동지였나 하지였나 정확하게 그 태양이 뭐 그 비추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냐 이러한 설도 파다합니다. 파다해.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오늘 그 고금도 말고 방촌에 있는 그 고인돌인데 가보니까 별자리를 표시한 것이다 이런 학설도 있더라고요. 그 돌의 위치가. 그런 거 보면 재밌습니다. 아직까지 미스테리가 많네요. 그렇죠. 예. 재밌네요. 예. 그래서 용도는 아까 전에 보듯이 무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는 묘가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묘표석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집단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제단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곳에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물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절을 드린다든지 뭐 이러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 세계의 고인들을 한번 볼까요? 이거 한국 고창에는 이 고창하고 화순에 있다고 하니까 고창은 전북이니까 조금 머니까 화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화순의 고인들 한번 보시면 이거 굉장히 이 받침돌이 높네요. 그쵸? 이거 이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은 떨어져 있던 걸 올려놓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고창의 세계문화유산이고 이건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그러니까 섬을 건너서 북서쪽으로 쭉 간 거죠. 아일랜드도 이것도 저거네요. 받침돌이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개석식 이 덮개돌이 굉장히 얇네요. 그쵸? 와, 그래도 대단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네요. 근데 생긴 게. 그쵸? 네덜란드랍니다. 여기 네덜란드. 와, 네덜란드는 무슨 이렇게 통로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괴어놨네요. 와, 이거는 또 참 신기한 형태네요. 와. 그 다음에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여기에 거의 뭐 동굴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거의 뭐 묘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재단으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프랑스, 브리타니. 브루타니우 지방입니다. 와, 보십시오. 돌맨이라고 써있네요. 돌맨. 그쵸? 와, 이것도 뭔가 이렇게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방. 그렇죠? 와. 이것도 참 특이하네요. 조금씩 다르네요. 러시아. 이거는 완전히 무슨 방으로 방처럼 돼 있네요. 방. 와. 이건 뭐 무덤이겠죠? 근데 이거는 돌을 그냥 자연석이 아니라 깎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네요. 와, 대단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스페인, 발렌시아. 여기도 돌을 좀 약간 모양을 다듬거나 좀 이렇게 떼어낸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둥근 형식으로 만들었네요. 또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직접 보면 아마 대단히 웅장할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세 개의 지역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와, 네, 이상으로 고인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전역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찾아보시면 근처에 고인돌 유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수도권에 계시면 강화도에 뭐 있다고 하니까 강화도에 가시면 될 테고, 뭐 우리나라 전역에 있다고 하니까 이 고인돌을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추를 드립니다. 예. 화순리 그 고인돌 대단하다는데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조만간 한번 가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고인돌에 대한 지식 여행을 마치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예, 이상 저는 서가산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